지산도원 도반님, 지산도원 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이민년 11월 24일입니다. 음력으로 하면 11월 동짓달 초하루 날입니다. 계절로 보면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죠. 그리고 밤의 길이도 점점 짧아지는 달입니다. 12지로 보면 음력 11월은 12지의 첫 출발이 이제 자월입니다. 지금 이제 음력 새해가 설날이죠. 이제 이월에서 시작하죠. 자축인. 근데 이제 중원의 역사를 보면 음력 12월, 그러니까 즉 이제 그 축월인 섣달을 새해로 시작한 적도 있고, 또 음력 11월, 지금 이제 동짓달을 시작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태양력을 사용하니까 이제 양력 1월을 새해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아직도 음력 설을 새해로 여기는 그런 전통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주역 64궤로 보면 동짓달은 이제 지뢰복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달, 1년 12달과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주역궤를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거기 또 해당되는 이제 12지에서 지금 양력 11월은 궤로 보면 이제 지뢰복궤입니다. 지뢰복. 그래서 이 지뢰복궤는 전부 이제 음력 10월인 경우에는 이제 그 중지곤괴죠. 그래서 전부 6효가 음효였다가 처음으로 처음에 효에서 초효에서 이제 양효가 나타나는, 즉 양의 기운이 나타나는, 생겨나는 이제 달입니다. 그래서 이 음력 11월 동짓달은 기운을 회복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이제 절기가 동지가 되겠는데요. 동지는 1년 중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짧죠. 그래서 양이 부족하고, 양의 기운이 부족하고, 이제 음의 기운이 이제 최고치에 다다른 날이라서 귀신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 악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서 예로부터 이제 양의 기운을 이제 많이 받는 이제 그런 색깔이 이제 붉은색인데, 그래서 양의 기운을 상징하는 팥죽으로 이 음의 기운을 물리치려는 것이 바로 이 동지 팥죽이었죠. 지금도 좀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동짓달하고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올해 2022년 동짓달은 내년 개묘년 2023년을 대비해서 이게 더 많은 양의 기운을 채우기 위한 달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 어느 해나 동짓달은 이제 많은 나쁜 기운, 악의 기운을 쫓아내고 좋은 기운, 양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달이 동짓달이긴 하지만, 특히 2022년 올해 이민년 동짓달은 더 많은 양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한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실방에서 올려드렸던 2014년에서 2025년 하늘이 정한 대한민국 1000명의 시간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4년 갑오년부터 2025년 을사년까지는 대한민국의 전환기다. 그 중에서도 2017년부터 2023년 내년까지죠. 이 7년이 환란기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가 전체 12년의 대한민국 전환기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2017년부터 계속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초유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2017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2023년은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인류 문명사로 볼 때 문명 전환기에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25년까지는 대한민국의 전환기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문명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문명 전환의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은 그 이전에는 그 전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 축적된 학문이라든지 이제 기술이 적었기 때문인데, 지금 2022년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적어도 서기 전 1만 년 전, 그러니까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금의 인류 문명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고도의 인류 문명을 세운 시기가 지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돌아보는 역사도 많이 축적이 돼 있고, 또 과거에 대한 과거의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해석을 하는 그 역사에 대한 안목도 또 해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우리 인류에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엄청난 문명 전환기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 또 석학들이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천명의 시간표 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전환기와 함께 문명의 전환기가 지금 함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의 작은 나라로 있던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 그 이전에 인류 역사에서 많은 이제 인류 문명의 이제 변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겪고 있는 인류 문명의 그 고도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죠.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와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비미 국가들, 미국 쪽에 서지 않는 그 비미 국가들 간의 지금 자원 전쟁, 에너지 전쟁, 뭐 곡물 전쟁, 이런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주도해왔던 세계 패권 질서가 서서히 약화되면서 앞으로 이 국제 패권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 국제 질서 또 국제 정치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특히 한반도, 요즘 이제 북한이 그 ICBM까지 시험 발사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2023년은 이 세계 질서의 변화라든지 또 국제 패권의 향방이라든지 한반도 운명의 어떤 중요한 방향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년이 정치, 경제,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은 뭐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경제인 연합회의 그 조사를 보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 달 12월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라고 하죠. 이 기업이 얼만큼 이 경기가 어떤지를 체감하는 것을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인데 12월 달에는 85.4가 나왔습니다. 올해 3분기가 이제 7월부터 9월이죠. 그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가계비 또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이 느끼고 있는 이런 이제 경기의 실제적인 어떤 체감 온도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BSI 기준이 100이거든요. 기준치가 100인데 이 100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100보다 낮다는 것은 이제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자료를 제가 보니까 올해 4월부터 그러니까 2, 4분기죠. 2, 4분기 4월부터 지금 9개월 계속 연속으로 이 BSI 수치가 100 이하예요. 그래서 한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또 OECD 경제역량개발기구에서 내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죠. 1.8%입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그 기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보다 0.4%가 낮아졌어요. 그때는 2.2%였는데 그때보다 더 낮아서 내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고,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국민들, 한 사람 개인의 삶이 각기 다른 양태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커다란, 우리의 그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인의 운도, 명리학으로 보면 이제 개인의 운도, 이런 어떤 사회 구조, 또 사회 환경,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또 개인의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서 개인의 운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사주도 달라질 수밖에 명운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러면 전쟁 때 나면 더 나빠지고 뭐 전쟁이 아니면 뭐 경제가 좋아질 땐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죠.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개인적으로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나빠질 수 있고요. 전쟁 때에도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건 이제 개인의 명운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개인의 사주팔자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난 연월일시로 해서 4개의 기둥에 천간과 지지가 합해진 것이 이제 팔자죠. 그래서 4개의 기둥과 8개의 천간 지지를 놓고 개인의 명운을 분석을 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일간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주체가 되겠죠. 그 사람이 이제 주체가 되고 나머지 7개의 천간과 지지는 그 사람의 그 운을 좌우하는 이제 그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 자체가 인간의 명이죠.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해 그리고 그 달, 그 날, 그 시간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태어난 연월 일시에 의해서 정해진 그 사람의 갈 길이 바로 명이거든요. 이 명은 이제 바뀌지 않으나, 그러나 이제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의 운은 계속 바뀝니다. 그 운에 바뀌는 흐름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명리도 보고, 뭐 점사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개인의 사주팔자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일간이 나머지 7개의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사람의 그 사주명곡을 풀어가는데, 그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환경도 봐요. 자, 그러면 내년에 2023년 개묘년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개인의 운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내년에 운이 내년에 이제 국가의 흐름이, 국가적인 상황이 안 좋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떨까? 그거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의, 개인의 운을 사주를 보시면 되는데, 자, 개인의 사주팔자에서의 명운의 흐름을 볼 때 중요한 거는 대부분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느냐, 그때그때 어떤 사건, 하나 결정사항들을 놓고, 점사를 많이 보시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이 10년의 운을 항상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내가 어떤 흐름 되니까, 내가 이제, 그 뒷자리 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단단히 이 단단히의 숫자가 0부터 9까지 있을 때 내가 몇 수에 끝나는지 몇 살에 이 10년 운이 바뀌는지, 그래서 1수대 운인지 2수대 운인지 3수대 운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끝자리에 뭐 한 살이 끝난다 그러면 21, 31, 41, 51에 이제 10년 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10년 운, 그러니까 대운이라고 그래요. 글대자의 운수운자. 그래서 10년간의 운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10년간의 운의 흐름도 전반기 5년과 후반기 5년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까지 알고, 그리고 나서 매년 연초 음력 정월에 보는, 그 해 신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년이죠. 유년은 그 해 1년간의 운의 흐름이고, 이 유년 1년간의 운의 흐름도 전체 10년간의 운의 흐름에 따라서 가요. 그러니까 10년간의 운의 흐름이 큰 강이라고 한다면 1년간의 운의 흐름인 유년은 그 강의 지천이에요. 그 지천이 흘러서 큰 이제 그 강줄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대운과 유년을 같이 알아야 된다. 물론 1년 동안의 흐름을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제 그의 첫 해에 하는 거지만, 내가 10년 운이 어떻게 되는가.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또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그 사주의 주축을 이루는 일간, 나와 다른 7개의 그 간지, 이게 환경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또 이 사회 환경 따라서 나는 또 어떻게 바뀔지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환경이나 사회 구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해에 그 사회 또 그 국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또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또 가정 환경에 따라서 개인의 운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같은 사주를 태어나도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다른 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그런 영향인 거다. 그 사람의 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7개의 환경, 사주에서의 7개의 그러니까 칠자죠. 그 환경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가정의
환경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그것도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뭐 국가적으로 큰 일을 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나 뭐 기업인들은 아무래도 개인 운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인 환경 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이런 것들을 통체적으로 봐야 되는 통전적 명리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그래서 개인의 명운만 보는 사주팔자뿐만 아니라 이 전체 사회 구조의 흐름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나도 모든 사람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만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운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내년에 이제 참 어려운 한 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내년 흐름이 되더라도 뭐 매년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의 삶의 흐름에 따라서 운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별히 2024년 개미년에 운에 큰 변화가 있는 띠가 있습니다. 쥐띠, 토끼띠, 개띠예요. 물론 이제 쥐띠, 토끼띠, 개띠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이제 태어난 달이나 일시에 따라서 그 변화의 내용이나 이제 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운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쥐띠, 토끼띠, 개띠의 이 변화가 그 사람의 그 운의 흐름 또는 전체적인 명의 흐름 속에서 큰 변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쥐띠, 토끼띠, 개띠 중에. 뭐 다른 띠들은 변화가 없냐? 있죠. 있는데 이 쥐띠, 토끼띠, 개띠에게 일어나는 내년의 운의 변화는 이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흐름, 운의 흐름, 그리고 명의 흐름 속에서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운의 흐름을 크게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뭐 이동, 뭐 어디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기거나 일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있고요.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문서, 뭐 계약을 한다거나 매매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사람이나 재물, 그죠? 귀인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재물이 들어온다거나 크게 이제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병, 사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드는데 그건 개인별로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쥐띠, 토끼띠, 개띠는 내년 2023년에 겪는 변화가 그 사람의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띠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변화일지 부정적인 변화일지는 본인이 이제 요거는 띠니까 각자 이제 자기의 사주를 놓고 명리나 또는 이제 점사로 풀어야 되겠죠. 자세한 걸 알기 위해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만나는 인연이 중요해서 그 사람의 운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일을 찾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한 변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했던 일을 계속 지속을 할 것인지 아닐지를 알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수도 있겠죠. 또 집을 팔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 세 개의 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쥐띠, 토끼띠, 개띠 분들은 이번 달 동짓달에 명리나 점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변곡점이 어떻게 올지를 잘 알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띠에 해당되는 분들도 이번 동짓달은 내년이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 국제 질서가 굉장히 세계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스스로 준비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짓달 한 달도 건강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4년 개묘년 참 국내적으로 나라 안으로 어려운 이제 혼란의 시간 속에서도 늘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